호두를 1년에 한 번 정월 대보름에만 챙겨 먹는 불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는 매일 챙겨 드시게 될 겁니다. 혈당, 불면증, 심지어 치매까지 호두 하나로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호두의 효능을 시작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까지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 주세요. 호두의 모양을 잘 보시면 우리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생겨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호두가 뇌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호두의 꿀 효능 첫 번째는 바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가끔 기억이 안 날 때를 이야기하시며 불안해하시고 크게 걱정하시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이럴 땐 호두를 하루에 한 줌씩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와 스페인의 연구진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먹으면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2년간 매일 호두를 먹게 한 노인들, 특히 인지 기능이 낮아진 상태, 그리고 흡연량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호두의 효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뉴욕 발달장애 기초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가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평균 연령 74세의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호두를 포함한 지중해 식단으로 6년간 먹게 한 결과 인지 능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5,0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5회 이상 호두를 섭취한 여성은 호두를 먹지 않는 여성보다 인지 능력 노화 정도가 무려 2년이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호두는 우리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중해 식단으로 곁들이면 좋은 음식은 뒤에 꿀조합으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두의 꿀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전과는 다르게 밤에 자주 깨고 푹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잠을 청할 때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20세 이후부터 줄어들다가 55세가 넘어가면 95%가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주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두가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2023년 유럽 영양학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40g의 호두를 매일 섭취한 결과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어 수면은 물론 우리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트립토판이 아주 풍부하여 호두를 먹게 되면 이 트립토판이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섭취하게 되면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불면증과 우울증 예방을 위해 간식으로 호두를 챙겨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호두의 꿀 효능 세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은 당뇨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정상인의 경우 소변으로 당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혈당이 조절이 됩니다. 반면에 당뇨인 경우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고 자연스레 고혈압까지 찾아오며 여러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 성인 34,000명을 대상으로 호두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 결과 호두를 하루에 20g 챙겨 먹은 사람들은 당뇨병 유병률이 무려 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두를 자주 섭취하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낮아져 혈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공복 혈당과 강화 혈색소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혈당 수치가 높아 당뇨 전 단계이신 부모님들은 호두를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두의 꿀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소화기 건강에 좋습니다. 국제임상생화학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으로 인한 질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갖고 있는 박테리아로 위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같은 여러 소화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해 균을 제거하지만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매일 챙겨 먹는 호두가 자연스레 위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당연히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또 암 예방 및 영양학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호두는 장내 박테리아를 변형시켜 대장 종양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암이 발생하면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 생성을 억제하며 세포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대장암 진행을 막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호두가 가진 풍부한 효능을 100% 활용하시려면 호두의 장점을 살리는 꿀조합은 챙기고 장점을 깎아내리는 꽝조합은 피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조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아까 호두를 포함한 지중해 식단으로 챙겨 먹은 성인들의 인지 능력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지중해 식단으로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한 번 더 걸러내 꾸덕한 질감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 고단백, 저지방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부모님들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영양소인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노인증후군 예방을 위해 단백질 보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두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안성맞춤인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우선 그릭 요거트에 부족한 지방과 식이섬유를 호두가 보충해주게 됩니다. 호두는 식이섬유 함량이 아주 많아서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호두 100g당 수용성 식이섬유는 0.6g, 불용성 식이섬유는 6.9g이 함유되어 있어 그 어떤 음식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장을 거쳐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대장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여 배변 활동을 촉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대장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잘 배출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도 아주 좋은데요. 호두를 먹었을 때 우리 소화기의 운동 속도를 늦춰주게 하고 이로 인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데요. 뼈에 구멍이 생기며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이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릭 요거트는 칼슘, 마그네슘, 린 등이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호두와 그릭 요거트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드실 때는 그릭 요거트에 호두와 꿀을 한 스푼 넣고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남녀노소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우리 장 속에 유익한 세균이 클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또 섬유질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시력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안과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속 베타카로틴 성분이 야맹증을 예방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고구마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좋은 이유는 바로 고구마에 함유된 비타민 E 때문인데요.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 중 하나인데요. 이 오메가3는 혈관 질환에 좋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등 노화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몸속에 들어가 산화되면 포화지방산이 되어 이런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이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좋은 꿀 조합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 이외에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들을 더 알려드릴 테니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견과류, 귤, 키위, 브로콜리, 식물성 기름, 호박, 무, 현미 등이 있습니다. 고구마와 호두를 이용한 레시피로 고구마 호두 조림이 있는데요. 이 레시피는 더보기와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댓글로 레시피를 요청해주세요.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2015년 임상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일간 시금치 수프를 먹은 사람에게서 동맥경화의 위험이 낮아지고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되는 채소인데요. 식이섬유와 틸라코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사를 했을 때 포만감을 높여줘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증명하듯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 여성 38명에게 시금치를 꾸준히 먹게 했는데요. 시금치를 섭취한 여성의 식욕이 최대 95%가 감소하고 체중이 40% 더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시금치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임상영양저널과 한국국립암센터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호두와 시금치의 조합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금치에 풍부한 비타민 B6 때문인데요. 호두의 풍부한 트립토판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비타민 B6가 필수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B6가 모자라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이 감소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호두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 이외에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기와 생선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콩과 감자, 브로콜리, 그리고 바나나와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와 호두를 이용한 레시피로 시금치 호두 주먹밥이 있는데요. 이 레시피도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다음으로 호두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꽝조합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보관을 잘못한 호두입니다. 집에 호두나 견과류가 있으신 분들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상온에 보관하시진 않으신가요? 호두 같은 견과류는 보관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잘못 보관할 경우 생기는 곰팡이에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한데요. 이 곰팡이 속에는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등의 여러 종류의 독소가 생성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리하였는데요. 아플라톡신을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서 간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오크라톡신은 신장, 간장의 독성을 나타내며 신장 독소, 간장 독소, 면역 억제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랄레논은 생식기능 장애나 불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패가 진행된 호두에서는 쩐내나 꿉꿉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 냄새가 나면 절대 먹지 말고 꼭 버리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는 보관할 땐 가급적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먹기 편하게 나온 견과류들 보시면 실온 보관이라고 안내된 제품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보다는 10도 이하의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멸치와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반찬으로 멸치볶음에 각종 견과류를 함께 넣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고소한 맛이 첨가되어 맛은 배가 되지만 효능은 떨어지는 아쉬운 조합입니다. 호두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고 할 만큼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호두의 피틴산이 칼슘을 너무 좋아해서
함께 만나면 절대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피틴산이 칼슘 손을 잡고 놔주지 않는 바람에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과류가 들어간 멸치볶음은 맛으로 드시고 칼슘을 꼭 챙기셔야 한다면 되도록 견과류를 빼고 조리하시는 게 좋겠죠.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호두를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입니다. 호두는 단백질부터 지방,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만큼 열량이 높아 칼로리 폭탄으로 불리는데요. 호두 100g에는 무려 713kcal의 열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호두는 하루에 30g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호두 반개 기준으로 10알 정도 되는데요. 고소하다고 하나씩 주워 먹다가는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꼭 양을 제한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간식인 고구마는 미국 나사에서 우주 식량으로 꼽을 정도로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하지만 고구마를 잘못 먹었다가 간이 괴사하고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오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파헤쳐본 후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간이 괴사한다는 끔찍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달콤한 고구마를 먹었을 뿐인데 부작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의 이포메아마론이라는 독소 때문인데요. 2008년 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독소가 간 독성을 일으켜 심각한 경우 간세포가 괴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간뿐만 아니라 폐 질환도 유발하여 주요 장기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독성을 보여줬는데요. 이 연구 결과가 알려지며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여러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제시된 독소의 치사량을 가지고 성인 60kg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15g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흔히 고구마 1kg에 약 0.2g의 독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고구마를 온전히 75kg은 먹어야만 동물 기준의 치사량이 된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먹었을 때 매우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 입 잘못 베어 물더라도 바로 알아차리고 뱉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린 고구마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잘못 먹어서 간이 괴사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포메아마론 독소를 소량이라도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독소는 금방 번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구마를 구입하시고 외관상 검게 원형 모양이 있는 고구마가 보인다면 즉시 버려주셔야 멀쩡한 고구마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그 부분만 도려내지 말고 전체를 버리셔야 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포메아마론 독소의 특징으로 병에 걸린 부분보다 주변부의 멀쩡한 부위에서 더 높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검은무늬병에 걸린 흔적이 있다면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 마시고 전체를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먹었다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1985년부터 1993년까지 핀란드에서 진행된 ATBC 연구 때문인데요. 연구 내용에서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베타카로틴 성분이 바로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고구마를 직접 먹고 나온 연구 결과도 아닌데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가 와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20mg씩 최소
5년간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였는데요. 고구마에는 100g에 0.5mg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간식으로 먹는 고구마이기 때문에 하루에 20mg을 채울 만큼 많이 먹기도 힘들죠. 또 고구마 때문에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다른 연구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고구마를 먹었다가 폐암에 걸린다고 이야기하기엔 어불성설입니다. 이 연구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이 이런 오명을 쓰곤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당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근과 고구마를 잘못 먹으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꼭 흘려서 들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오명을 쓴 고구마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알짜배기 식품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그리고 고구마의 효능과 특급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침은 챙겨서 먹어야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곤 하는데요. 고구마 한 개면 의외로 속이 든든해서 식사 대용으로 찾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고구마에는 타닌과 아교질 같은 성분이 있어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의외로 속쓰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또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만니톨과 전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니톨은 당의 일종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장 속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빠르게 발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었을 때 많은 가스로 인해 복부 팽만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또 고구마의 전분도 가스를 유발하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으면 자연스레 방구를 낀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 껍질을 함께 드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고구마 껍질은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화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구마 껍질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효능이 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칼륨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신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칼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 이외에 칼륨이 많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바나나가 있고 생선 중에는 연어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녹색 잎채소와 아보카도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점 참고하셔서 식단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최근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받은 사람은 무려 1,500만 명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라고 발표했는데요. 당뇨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여러 증상과 징후를 일으키며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게 됩니다. 특히 합병증이 무서운 심각한 질환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는 편인데요. 특히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당 지수라는 GI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당 지수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당을 빨리 올리는지를 평가한 지표입니다. GI가 55 이하인 음식은 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GI가 70이 넘어가는 음식은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농촌진흥청과 경희대 연구에 따르면 찐 고구마는 70.8, 군 고구마는 90.9의 혈당 지수를 가진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GI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구마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신다면 군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효능 차이가 난다고 밝혔는데요. 또 구운 고구마가 폴리페놀, 식이섬유, 항산화 효과가 가장 좋으며 이 성분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여러 연쇄작용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처럼 당장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GI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 고구마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혈당 조절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효능이 극대화된 군 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군고구마와 우유처럼 좋은 조합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고구마를 먹다가 막힌 목에 시원한 우유 한 모금이면 입속의 달달함을 비워주고 목막힘을 해소하는 데 최고의 궁합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먹었던 고구마와 우유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짝꿍인데요. 우유는 대표적으로 칼슘과 단백질을 챙겨주는 음식인데 하필 고구마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유로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우유에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로 이 둘을 채워줄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모자라거나 없는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고 맛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모두 들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실제로 여러 식재료의 영양 성분을 확인해 보면 껍질의 영양가가 가득한데요. 고구마 또한 그렇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성분 덕분에 먹었을 때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비타민C와 함께 만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고구마 속 전분에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 속살만 먹는 것보다는 껍질과 같이 먹으면 영양가를 온전히 다 챙길 수 있는 거죠. 고구마 껍질은 질긴 특성이 있으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 해소를 위해 드시는 고구마라면 꼭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껍질을 먹기 위해 고구마를 너무 빡빡 씻으면 고구마 속 미네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철분, 마그네슘은 30에서 50% 이상 빠져나가고 껍질에 유독 풍부한 칼슘은 90%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씻을 때 부드러운 스펀지 수세미로 살살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고구마의 김치 조합으로 많이들 드셔보셨죠? 여러 김치가 있지만 그중 동치미와 함께 먹으면 시원하게 입가심하며 목이 막힐 일 없는 환상 조합인데요. 앞서 고구마를 먹으면 장내 박테리아가 발효하며 가스가 쉽게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무를 함께 먹어주면 무 속 디아스타제 성분이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고 더부룩해질 수 있는 우리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음식 조합들 속에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고구마의 숨겨진 효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중에 단연 1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구마 이외에도 브로콜리, 피망, 무 등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채소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중 고구마가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구마 속 베타카로틴, 글루타치온,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물질 덕분에 단순히 심심풀이 간식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까지 챙기는 특급 간식이 되었네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별미 중 하나인 고구마 스틱 아시나요? 집에서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구마 스틱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스틱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저는 이왕이면 껍질의 영양분까지 다 챙겨 먹고 싶어서
껍질째 잘라주겠습니다. 이때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는 경우 얇게 썰어주시고, 고구마 말랭이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경우 조금 두껍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잘라준 고구마를 찬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구마 전분이 제거되는데요. 그래서 더 식감을 바삭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고구마를 체에 받쳐 물기를 한번 빼준 후 키친타올로 남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다음으로 비닐에 고구마를 넣고 식용유 2스푼을 넣고 고구마의 기름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잘 흔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에어프라이어에 고구마 스틱을 넓게 펴준 후 1차로 180도 온도로 8분 돌려줍니다. 1차로 구운 후 한번 드셔보신 후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면 그대로 드시고,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는 경우 고구마를 뒤집어서 5분 정도 더 돌려줍니다. 다 돌린 후 한 김 식혀주면 고구마 스틱이 완성됩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렇게 드시면 식감이 다른 고구마를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혹시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없고 전자레인지만 있으시다면 스틱 모양의 고구마를 접시에 담고 먼저 3분을 돌려주는데요. 이때 중간에 고구마 물이 접시에 고이면 키친타올로 수분을 제거해준 후 3분을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총 5번 반복하여 15분을 돌려주면 완성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함께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